안녕하세요. 2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지역에 있는 전주대학교 금융공학과 학생들이 손해사정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나 그리고 필요한 기초 자질,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했을 때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는 대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에 다니고 있는 15학번 한기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보험 직종 중에 손해사정사를 굳이 선택한 이유? 여러 가지 직종인데 왜 그 중에 손해사정사를 선택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전북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보험법 관련된 것이 매우 좀 이렇게 흥미롭게 다가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쪽이랑 관련된 업무는 보험 계리사라는 것도 있고요. 인수할 때 언더라이터 그리고 판매를 하는 보험 설계사,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감정하는 손해사정사 업무 영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당시에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흉추 압박골절이 됐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손해사정사가 아니라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사무원께 이렇게 업무를 맡기게 되거든요. 어머니는 한 7주 정도를 입원을 하시고 치료는 치료대로 제대로 좀 못 받고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리고 금액도 한 250여만 원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었어요. 그게 제가 고러한 과정을 보면서 손해액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모르면은 불이익을 받는구나. 이 손해액을 감정하는 분야도 법률에 근거해서 감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이 보험을 신뢰하고 보험을 가입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손해사정 업무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 업을 개업을 할 때 당시에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직업군이 독립손해사정사거든요. 근데 이런 직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역할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독립손해사정사와 기업손해사정사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는 기업이 있든 독립에 있든 똑같은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액을 판단하고 이제 감정을 하면 되는 업무거든요. 우선은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왜냐? 어느 정도 안정된 시스템과 급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손해액을 감정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을 보험회사에 소속된 손해사정사들이라고 하고요. 기업에서는 내가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어찌됐건 사고가 일어나면은 접수가 돼서 바로 들어오고 그냥 그 업무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이 이제 독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사건을 확보하는 영업활동이 우선 중심이 되고 내가 사건을 확보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이 업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영업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끔 옆에서 관리하고 근거 서류 모으고 근거 서류 모은 이후에 결론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파트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사건을 관리하는 파트, 업무를 갖다가 수임하고 하는 파트, 해결하는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파트는 손해사정사님들이 담당을 해주시고 있고요. 업무 파트에 있어서는 거기에 해당하는 팀원들이 해결을 하고 있고 이제 사건을 수임하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전담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같이 그런 업무를 함께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그런 형식으로 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영업은 어떤 업무에 배정을 받든지 약간 생활하듯이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 독립손해사정사 중에서도 보험회사의 일감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어요. 흔히 서베이 업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회사가 있고 아예 소비자 편에서 그냥 하는데 그런 회사로 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험회사에서 일감을 받는 그런 사정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습니다. 그런데 독립 쪽에서 소비자를 위해서 하는 곳 있죠. 이런 부분에서는 영업이 생활화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에서 독립으로 나오신 이유? 만약에 그 상황이 아니라면 네. 처음부터 독립으로 선택하신 이유?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선 저는 기업에서 있다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학생에서 끝나자마자 아버지한테 500만 원 빌려가지고 이제 저희 그 집에다가 책상 3개 놓고 컴퓨터 3개 놓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밖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보험료 낸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받게끔 해주고 싶었는데 능력은 없었지만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어찌됐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 감정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고향이 이제 전라북도다 보니까 전라북도에 손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처음에 막연한 그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회사에 가지 않고 그냥 밖에다가 차려놓고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이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무가치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부당하게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험 사기성으로. 그런 것들도 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잘 커트해 나가는 그런 역할,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힘센 것은 보험회사 쪽이고 약자는 보험 소비자 쪽 아니냐. 내 의지에 맞게, 내 생각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쪽 분야가 아니겠느냐 해서 이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체, 차량, 재물 이렇게 셋이 있지만 저희가 주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신체와 차량인데 네. 각자의 장단점과 선택 이유? 이게 딱 단점이다, 이게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고 스트레스 감내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쪽에서 단점이다. 신체 손해사정사의 장점은 다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손해액을 잘 산정해서 어찌됐건 주고 그런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량 손해사정사에 있어서는 뭐 기계 다루는 거나 이 부품은 뭐고 어떤 부품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이 또 손해사정이랑 결합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해사정사의 고된 점 그리고 또 특히 독립손사로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 어떤 건지. 손해사정사로서 고된 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모든 직업군이 다 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스트레스가 없는 직업군이 없고 손해사정사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있는데 감당할 만한 스트레스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힘듦마저도 좀 즐겁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일 것 같은데 소명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그 뿌듯함에 너무 즐겁게 왔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독립손해사정사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학생들한테 알려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자본주의 안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하는데 내가 굳이 너랑 할 필요 있어? 여기가 더 많이 준다네 해가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내가 이 업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힘을 합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팀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만들었던 그 과정이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 가장 좀 고뇌의 시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네. 입사를 하기 위해서 네.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경력, 인턴, 대외 활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회사에서는 자격증이 많고 하는 것들도 기초적으로는 보겠지만 우선은 저는 인성을 볼 거예요. 그 사람의 인성, 같이 할 수 있는 팀원인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차피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하면은 스펙을 보여주기 위한 자격증들은 그렇게 의미는 없고 정말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자격증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갖춰야 될 거라고 보면은요, 나를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주대학교에서 3년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취업을 할 학생들한테 어찌됐건 이런 곳을 꼭 잡고 가라라고 해서 알려줬던 것이 있는데 내 생각이 내 말이 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습관이 인생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내갖고 어떠한 비전을 사회에다가 보여주고 싶고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펼쳐나가고 싶은가,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 하고 나오면은요 내가 원하는 삶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박수갈채처럼 전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경력이라든지 경험을 쌓을 터가 네. 없어서 어떻게 어디서 네. 경력을 쌓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지 약간 그런 조언들. 최근 보험회사들이 이제 거의 인턴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그런 기회가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직하기 힘들어요. 제 주위에도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도 엄청 많아요.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내 캐리어를 쌓고 내가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얘기잖아요. 대학교에서 많이 하는 얘기긴 한데 도전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령 저희 같은 회사에 와가지고 제가 여기 일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두들겨가지고 한번 체험을 한다는 본인의 좀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학생 때 가장 많은 시간들이 있고 가장 자유롭게 뭔가를 갖다가 직업 탐색도 할 수 있고 나를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좋은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교수님과 상의해가지고 찾으면은 찾아지거든요. 두드리면 또 열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이기는 한데 학생들한테 기회가 되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교수님도 만나 뵙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쌓아갈 수 있게끔 좀 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면 어디든지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알아봐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런 질문 해주셔가지고 너무 저도 감사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뭐 이런 자리 아니고라도 와가지고 학생들끼리 해서 손해사정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요청을 해요. 그 내가 시간을 빼가지고 따로라도 미팅을 하고 알려줄 테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잘 되면 그때 잊지 말고 또 한번 기억해주면 좋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앞으로 건승하기를 빌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